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한시가 급하지만 정부는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유찰 끝에 국토부는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건축돼 때론 대통령의 지방 숙소로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이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풀기 위해 차선을 늘렸는데 오히려 정체가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인구 변화 대응책을 꺼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국토부는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4차례 유찰 끝에 수의 계약이 결정됐지만 공사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가 남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아야 하는 등의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5월 입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6년간의 촉박한 공사 기간과 높은 난이도, 10대 대형 건설사 중 2개사까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 조건 등이 건설사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2차 입찰에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이 참여했지만 단독 입찰이란 이유로 유찰됐습니다. 국토부는 거듭된 유찰에 공사 기간을 7년으로 늘리고 설계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2곳에서 3곳으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3차 입찰에도 현대건설만 참여하며 유찰. 9월 초 4차 입찰 역시 추가로 참여한 업체 없이 유찰됐습니다. 5개월가량을 시공사 선정에만 허비하고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재입찰을 하더라도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조성공사가 늦어질 경우 여객터미널 건설과 접근 교통망 건설 등 관련 사업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이 현대건설에 대한 자격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사업비만 10조 5,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공항 건설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토목공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번 사업이 수개월 표류하면서 정부가 고집하는 연내 착공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조건부 수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특혜 논란과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을 백지화하자는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 환경단체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시민 알 권리 침해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크고 무분별한 개발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아 계약의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됩니다. 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 절감의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공공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특정 기업의 특혜를 제공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시민공감 등 시민단체는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부지조성과 인프라 건설 사업에 공기 단축을 위한 공법을 도입하고 불경 지역 기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29년에 적기 개항까지도 지금 힘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가덕신공항 건설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방식을 그거를 명확하게 국토부가 밝혀달라 입장을 국민들 앞에 밝혀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분들 불경 기업 참여 20%라든지 이렇게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서 공기 단축을 빨리 해야겠죠. 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과 환경단체는 지난 23일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하반기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 목록에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1984년 건축돼 지금껏 모두 12명의 부산시장이 머물렀던 공간인 부산시장 관사가 40년 만에 온전히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대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시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쪽 개방과 개방 철회를 반복해온 부산시장 관사 개방의 역사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부산의 모습을 도모하기 위해 문을 연 집이란 의미를 담아 도모헌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유네스코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에 담긴 역사성과 상징성, 건축기법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해 창의적 시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복원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하나 탄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장이 독점하던 공간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공간 자체가 그냥 그렇고 그런 공간이 아니라 최고의 공간으로 변모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명사가 참여하는 강연과 소규모 국제행사와 학술회의도 가능해 부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1층 다목적 문화공간에는 개관식에 맞춰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꼽히는 백남준 작가의 일대기 작품을 전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외국으로 팔려나가기 직전에 백남 선생의 모든 자료를 갖고 온 전시라서 이것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의미로서 전시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공간이 이 백남 선생이 귀국하는 귀국전과 시민의 품으로 이 건물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떤 한 컨셉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도모헌에서는 일상의 소풍 같은 순간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관뿐만 아니라 야외 공간은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이곳은 부산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정원 문화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시민들이 걷고 머물고 기억하는 공간으로 탄생한 도모헌.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모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해소하겠다며 차선을 늘렸는데 이전 대비 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하는데 무슨 영문일까요? 김석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북구를 잇는 강변도로입니다. 남해 고속도로 접속 구간 방면 차량이 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한 정체에 운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번 신호등에서 오는데 1시간 46분 걸립니다. 평소보다 얼마나 정도 늦어지? 40분만 왔다 가 오는데. 지금 뒤에 밀린 거 보면 지금 구포 저 다리 있다면 그 밑에가 밀려가 있어요. 1시간 반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예.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아니고 지금 같이 합류하는 자체가 못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저 득철에서 못 빠져나가고. 며칠 뒤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각부터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정체 현상도 극심해집니다.
꼬리 물기가 길어질수록 얌체 운전자들의 끼어들기도 난무합니다. 정체를 피해 우회하려는 차량은 병목 구간에서 또 막힙니다. 이런 정체가 3km 구간 편도 4차선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의 시작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종점 구간. 고속도로와 강변 접속도로를 나온 차량들이 덕천 나들목으로 몰리며 만덕로로 빠지는 차량과 얽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차선이 2차로가 아닌 3차로로 한 차선이 늘었습니다. 차선 변경 방지 시선 유도봉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 구간은 짧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북구청에 문의하자 하소연이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요 민원 전화를 한 3건에서 5건 정도 받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관할하는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북구청에 보낸 공사 안내문입니다. 덕천 나들목의 차량 정체 해소가 목적인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갓길을 확보한 상태에서 차량의 어떤 통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차로를 확대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합류 지점에서 정체가 나는 부분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하기 전에 충분하게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실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 한번 해봤는지 한번 의구심을 가지고요. 만약에 일단은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다른 방책이 있는지 한 번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저희도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희 상급기관 저희 지역본부 본사에 보고를 다 했고 뭐 때문인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려고.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차로가 운전자들의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앞서 보도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질의 답변문을 통해 공사 전 정체 개선 용역과 시뮬레이션 용역을 시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와 경찰청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했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부산은 이른바 노인과 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산시는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규모에 치중해온 인구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인구는 329만 명으로 지난해 33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66명으로 최저 수준인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의 임팩트 있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고 인구 위기가 야기할 파급 문제 대응을 위해서 주요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핵심 요인인 주거, 교육, 양육, 일자리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모 유지의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시는 난임시술 중단의 경우에도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넷째 이상 다자녀 양육수당과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조부모 돌봄 수당도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부산 청년 문화 패스를 현재 5천 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수요와 효용성이 높은 정책을 확대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는 또 고령층의 왕성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ESG 센터와 하하 센터를 16곳으로 늘립니다. 부산형 특화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대학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소식입니다. 지난 7월부터 도봉구 방학동에 자리한 생태도서관 숲소개와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 논란이 화두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BTV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숲소개는 도봉구의 대표적인 주민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지난 2011년 무허가 집을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리모델링한 후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생태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봉사자들이 위탁해 아이들에게 숲 체험 교육을 지도하고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도봉구가 기존의 환경교육센터를 숲소개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해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시 숲소개 운영 중단 반대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았고 1인 시위가 지속된 데다 구의회 항의 방문 등 지속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도봉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숲소개 시설을 유지하게 됐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됐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다른 또 민원도 넣을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또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해주셨고 그래서 또 힘을 얻게 되고. 도봉환경교육센터 이전도 무산됐습니다. 환경교육을 맡고 있는 해설사와 자원봉사자들의 1인 시위는 물론 2달간 센터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 리모델링한 환경교육시설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도 후속 보도됐습니다. 기후환경 선도 자치구를 내건 도봉구는 리모델링한 센터를 유지하는 대신 기존의 교육센터는 주민시설로 바꾸고 바로 앞 숲속 도서관을 환경교육시설로 병행토록 결정했습니다. 대신 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숲속 도서관을 증축해 환경교육을 확장하는 등 주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후문입니다. 1인 시위만 하고 그럴 때보다는 방송에 나고 뭐 기사 나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청장님도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적당한 자리인지 당신이 보내려고 했던 곳이 적당한 자리인지 이곳이 없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된 것 같아요. 숲소개와 환경교육센터 이전 논란 문제가 BTV 서울뉴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돼주시면 또 그런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TV 뉴스 화이팅! 구석구석에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TV 뉴스 화이팅!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양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일 통과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서 추가 피해 방지와 연결된 조항은 단 하나입니다. 제4조, 6개월마다 전세 사기 관련 실태조사 실시,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 수집 권한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법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야 되고 그 법 제도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돼야지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을 보면 불안전한 공시 위에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쌓아 올리는 그러면 이제 사상 유관인 거죠. 경실련이 가지고 나온 대안은 임차권 설정 등기의 의무화입니다. 주택에 설정된 모든 권리사항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자는 것. 경실련은 현재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부동산 등기부와 임차인 실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 등으로 모두 흩어져 있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가 적법한 임대인과 계약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당해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 이해관계인 임차인들에게
접근성이 쉽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임대차, 특히 전세의 계약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겠다. 등기 의무화로 각종 임차권이 등기부등본 하나에 모아질 경우 적정 임대차 가격과 권리사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명확한 예측 가능성이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는 방파제가 된다는 겁니다. 등기부의 거래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 공시하게 돼서 깡통 정세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지울림 교수님이 논문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가 됐더라면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 집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연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과 번거로움은 물론 실질적 피해 구제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경매가가 전세 가격 아래로 떨어지는 걸 등기로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차권 등기 이렇게 공시 방법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들 대출 제도나 보증 제도라든지 뭐 이런 주택 가격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제 온전히 자기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과 좀 다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경실련은 이번 제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가 모두 참여하는 꾸준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지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2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위생 관리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냉동 냉장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입니다. 한편 특사경 식품수사팀에서는 배달 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내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영유아 전용 새싹누리관을 우주탐사를 주제로 한 차세대 체험 전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관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인 9월 24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새싹누리관을 제외한 다른 전시관은 모두 정상 운영합니다. 또 10월 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소선시실에서 우주인 훈련과 화성으로 이동, 화성의 생활 등 새싹누리관 미리 보기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삼락생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부산 가든쇼가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부산시는 가든쇼 정원 조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사상구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가든쇼는 자치정원 3곳, 국내외 유명 작가 정원 1곳, 기업 참여 정원 4곳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